전 세계에서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. 대한민국 현재 불행은요, 이해한 그 문제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태초 먹거리 이계호 교수입니다. 질문 내용이 당신이 더 좋아하는 음식은 했는데요. 거기서 외식과 집밥 두 개의 질문이었는데 외식이 30%, 집밥이 70%가 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집밥을 좋아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. 건강을 위해서는 집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마 생각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밥과 외식의 차이가 뭔지, 도대체 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(1960년대) (70년대)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$110입니다. 1년에 12만 원 벌 때입니다. 그때는 양이 많은 먹거리, 머슴밥, 고봉밥, 밥그릇보다는 밥이 위로 한참 더 올라온 밥. 그래서 지금도 연세가 한 78 이렇게 되신 분들은요, 배부른 밥이 최고예요.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옛날 얘기를 합니다. 얘야, 할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너만 할 때는 많이 굶었어. 이 손자는 말이죠,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굶었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. 아니, 할아버지 그때 컵라면 드시지 왜 굶었냐고.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었어요. 배고픔의 굶주림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 배고픔의 굶주림을 이기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.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좀 돌이켜보다면요, 양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운 현재 대한민국이 되었어요. 그런데 질적으로는 현재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과거에 배가 고플 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사라졌는데 의외로 요즘 말이죠, 아픈 사람이 많아졌습니다.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공식 기관 통계에 의하면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를 산다는 겁니다. 여러분,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. 건강하게 80세 살아야지. 왜 현재 우리 10대, 20대, 30대의 건강이 기성세대보다 더 나쁘거든요. 질과 양의 균형 있는 건강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태초 먹거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한 가지입니다. 결국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배고픔의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리한 삶을 살면서 기본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. 지금은 양적 팽창도 좋지만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서 양과 질이 균형이 맞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다. 그리고 결국 이제 양적으로 팽창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? 욕심이 많아집니다. 여러분, 참 재밌게도요, 인간과 동물은 하나님께서는 제6째 날 같은 날 창조를 하셨습니다. 인간의 본능과 동물의 본능은 동일해요. 본능이 뭐예요? 먹어야 하는 식욕, 가져야 하는 소유욕, 누가 나보다도 더 크게 갖고 싶은 권력욕, 그리고 종족 유지를 위한 성욕. 그래서 인간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본능적인 부분인데,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범위 내에서 본능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줬는데,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요,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. 동물 세계가 똑같아요. 인간 세상은 차이가 나는 게 전혀 없죠. 그죠? 욕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없어요.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? 우리 아이들 그 동화에 나오는 거죠. 그죠? 그냥 뭐 나와라 뚝딱, 자동차 나와라 뚝딱, 뭐 나와라 뚝딱, 그냥 다 있는 거예요.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, 여러분들 만약에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다면 지금 뭘 원하세요? 도깨비 방망이 쾅 쳐가지고 10억, 쾅 쳐서 100억, 또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, 쿵당. 자, 그러면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간 살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10년 뒤에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?
바로 그게 악마의 모습입니다. 먹거리 많이 먹는 소위 그 유튜버들이 막 뷰 숫자가 많고 말이죠.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화시키는 걸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.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과할 때는 한번 정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지금 인간의 본능인지 동물의 본능인지.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. 전 세계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4개국인데요. 대장암 환자 많기는 몇 등쯤 하겠습니까? 전 세계에서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.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픈 통계는 뭔지 아세요? 20대, 30대, 40대의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입니다.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0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. 결핵이 언제 걸린지 아세요? 못 먹고 영양실조,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인데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.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20대, 30대 젊은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도 한국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말이죠. 이 질병 통계를 보면요. 거의 지옥과 같은 단계예요. 요즘 뭐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. 당뇨나 누구나 뭐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냥 감기 걸리듯이 걸려 있는 거죠. 그죠?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준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기회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,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, 친척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질적으로 나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. 또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하나님은 항상 나아갈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거든요.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시골에 이렇게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다 가보면요.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. 이 동네 누구 집 아들이 청장이 되었습니다. 판사가 되었습니다. 검사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성공의 기준은 말이죠.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성공의 기준은요. 결과만을 가지고 따집니다. 한 번도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성공을 판단하지 않았어요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. 대한민국은 현재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지방, 고당도, 고단백질, 고열량,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그 성공하기까지 너무 무리하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. 자, 그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? 아니죠.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성공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광고 방송을 보고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. 고등학교 아이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졸다가 자기 집에 내리는 정거장을 지나쳤어요.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 운전수가 이제 보니까 한 녀석이 자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깨워서 걔한테 뭔가 이제 그 음료를 한 병 줍니다. 걔한테 필요한 건요. 그 음료가 아니고 뭐예요? 잠자는 거예요. 그 음료는 카페인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내가 피곤하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 일하다가 몸살이 났어요. 뭐 하라는 거 증거입니까? 쉬어라는 거 증거예요. 몸살이 났으면 쉬어라는 증거인데 아니죠. 피로회복 좀 먹고 더 열심히 일해요. 여러분 가정이나 친척 중에서 실패한 성공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어떤 경우에 14번째 강의를 다 듣고 행하는 분들 한번 해보시죠. 같이 한번. 앞서서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집밥이 70%고 외식이 이제 30%라 이런 선택을 해주셨는데 맞벌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늦게 학교에서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집밥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. 현재는 외식이 오로지 뭡니까?
잘 팔리기 위해서 오로지 만만을 위한 먹거리가 거의 외식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외식 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순종의 법칙을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맛있으면서 건강한 외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저는 외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또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불행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. 의외로 자기가 불행하답니다. 휴대폰이 친구들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. 부모님이 가난해서 스마트 휴대폰을 못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전 세계 70억, 80억 중에서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퍼센트일까? 0.6%도 안 돼요. 대한민국 현재 불행은요, 거의 제가 보기에는 8, 90%는 상대적 빈곤감에 의한 그 문제다. 요즘 대학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합니다.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요, 밤에는 학원에 가서 고등학교를 배웁니다. 자, 그러면 학교에 와서는 심심하죠? 다 아는 내용인데.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잠자고 하더라도 그냥 가만 놔둬요. 왜? 얘는 다 아는 애니까.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자면요, 선생님 또 깨웁니다. 이 아이들은 헷갈려요. 왜 쟤는 자면은 안 깨우는데 왜 쟤는 자면 깨울까? 또 요즘 말이죠.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시험 쳤는데 100점 맞았어. 요즘 30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? 학반에서 유치원에서 100점 몇 명 받았어? 한 10명 돼.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. 100점을 받아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을 한 엄마의 그 모습에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는 거죠. 도대체 100점이 뭘까? 100점이 왜? 내가 왜 100점을 받아야 되는지. 우리 20대, 10대 아이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자살. 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한테 상대적 빈곤감과 절대적 빈곤감에 대한 내용을 꼭 알려줘서 너가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,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환경인지를 좀 알려주는 사회적인 뭔가 시스템이 좀 돌아가야 되겠는데, 태초목을 통해서도 이런 상대적 빈곤감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삶은 참 풍족해졌습니다. 근데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좀 굉장히 바쁘대요. 즉,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현실입니다. 뭔가가 허전한 겁니다. 뭔가 부족한 걸 느껴요.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일하게 인간과 동물을 주셨지만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가지려고 한다면요, 끝이 없어요. 가져도 그 욕심은 한계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족한 이 시점에서, 그렇지만 빈곤을 느끼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함께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사시려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매일매일 먹는 제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? 이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